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방금 시그널 나온 대로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입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띄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문제. 두 분의 입장 어떠십니까? 먼저. 예. 어머님께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네. 이유를 떠나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 그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기 마포 상암지구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마포하고 저희 성동구가 제가 지역구인 성동구와 네. 비교를 해보면 예. 여기 상암지구가 원래는 난지도가 예, 있어서 예.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네. 새로운 신실화지로. 그러니까 땅이 생기고 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새로 들어왔는데 네. 이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지역은 뭔가 새로운 것을 유치하려면 네. 없애야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서울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컨텐츠 산업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예. 다시 채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비우는 게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운다 이런 말씀으로. 예.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수도권 과밀 해소론 또 수도권 분산론 네. 또 지역 균형 발전론 또 지방 발전론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급진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급진파시라고. 예. 아주 원래 젠틀맨이라는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은 말씀이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에서 어떤 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이 세월이 지나기까지 지방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네.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지체시키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도약을 하려면은 지방 중심으로 이 국가 발전 전략을 완전히 180% 틀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그 분산 정책은 필요 불가이라는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생각이 뒤처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수도를 이 수도권 외곽에 수도권 인접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이 그런 취지에 부합하느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수도권 과밀 해소라든가 지방 발전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려고 하면은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대로 옮기는 것이 더 현실적인 효과적인 방안이지 수도권 외곽, 수도권 인접 지역에 그걸 옮기는 거는 결국은 수도권을 더 확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기득권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수도권을 더 키우고 더 비대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가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 방향이 틀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발전, 지방 발전이라는 고민을 하셨던 부분은 공감이 드는데 그 대책으로 내오는 이 안은 저는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수도 과밀이 더 해소됐느냐 하면은 더 과밀화되고 또 부동산이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안정이 됐느냐 하면 부동산 더 폭등하고 있는 그 현실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뜻은 좋았지만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정책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도 그 제도를 수정 보완해서 다른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더 크게 키우겠다는 그런 이 대안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처음 내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너나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지금 이제 발언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던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사실은 수도권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는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 네. 수도권 비대화라고 보는 그래서 거죠. 적절치 않은 지역이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예. 또 이제 이 안이 나온 시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을 예. 가지시는 겁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좀 예. 글쎄요, 뭐 그 예.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 당초 저도 2004년도 당시에 네.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구체화될 때 네. 내륙 지역보다는 저는 해안 도시였으면 더 좋겠다. 해안 제가 도시요? 그때 저 네네. 정치하기 전이었을 때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해안 도시를 하는 게 그 대부분의 도시가 좀 발전 가능성을 해서 네. 바다에 인접한 도시를 예. 새로운 도시로 조성하는 게 많이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혹시 그때 떠올렸던 도시가 있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예. 저는 뭐 서울 사람이니까 전혀 예. 관련이 없지만 예를 들면 군산이라든지 예. 뭐 이런 예. 서해안 쪽에 뭔가 좋은 도시를 한번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러나 이미 그 세종시가 새로 네. 선정이 됐고 네.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세종시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거죠. 네. 일부가 아까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아까 조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효과가 기대만큼 못 미쳤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한 8년 정도 주현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행정수도를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인 전환적인 이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당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예. 수도 이전이 중단되고 그냥 일부 행정도시로만 네. 제한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전체적으로 이전됐을 때 효과가 반감되면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네. 다시 수도권이 집중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수도권 집중이 지난 14년간 16년간 이루어진 거죠. 네. 최근에 부동산 인상은 저는 뭐 수도권의 행정수도 이전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과잉 유동성 문제와 초저금리 문제가 네. 복합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부동산 정책 과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전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적으로 네. 이 세종도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세종도시의 경쟁력을 더 키운다면 네. 저는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단순히 그 서울의 부동산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지방 쪽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는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이 부분에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 뭐 서울은 뭐 관습법상 예, 뭐 그게 바로 이제 수도다 이런 이제 이런 의견으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자 그러면 이 위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예, 먼저 비판.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예. 수도는 헌법 사항이다. 예.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헌법으로 정해야 되고 네. 우리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도를 정하려고 하면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 네. 하는 그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그 수도 이전을 포기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형태로 이제 세종에 예. 정부 기관들을 이전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습 헌법에 매여서 국가 백년 대계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헌법에 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 네. 굉장히 제가 볼 위헌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려고 하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발언이 계속 이제 증폭되고 있어요. 김영진 원내수석은 민주당 원내수석은 대선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 그 몇 시간 뒤에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당대표 후보께서는 네. 그 시기를 땡겨가지고 본인이 대표되면 물러나기 전에 내년 3월 전에 네. 결론을 내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만간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뭐 결판 내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그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헌법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네. 문제도 그렇고 예.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걸 믿고 만약 이런 이야기 하신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판례라는 게 예, 우리 편에 들어가면은 우리 입장대로 바뀌어지고 딴 편에 들어가면 딴 편 입장대로 바뀌어지고 하면 이건 법이 아니죠. 헌법이 아니죠. 네. 그런데 요즘 며칠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위원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우선은 이게 위헌 판결 난 2004년도 판결이 예. 저는 일종의 그 유령 재판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판결이 난 겁니다. 많은 예. 분들이 위헌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 헌법에 뭐가 있는 것처럼 수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예. 개헌을 하고 싶어도요. 수도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없는데 위헌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예.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매우 궁색한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네. 매우 정치적 결정을 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결정은 예.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신다. 네. 왜냐하면 아니 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예. 그 수도를 서울에 둬야 된다. 네. 아니면 수도를 국민투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그걸 위헌이라고 하면서 뭐까지 끌고 왔냐면 조선시대로 하면서 예. 경국대전을 끌고 왔습니다. 예. 우리 그 당시 헌법재판소 그 계셨던 분들의 역사관은 조선시대를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통일시라는 경주도 수도였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한정하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헌재의 결정은 늘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예. 대표적인 게 간통죄도 그랬고 네네. 낙태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시대나 또는 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위헌 여부 시비를 안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벌써 뭐 이석연 변호사께서는 무조건 위헌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이 나온다면 특별법이 그 국회에서 그 논의가 되고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 국회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해서 헌재로 가든가 또는 야당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네.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이 지금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헌법재판소에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법이 제출됐을 때. 네. 두 번째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민투표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도 아까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필요 있고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좀 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그 예.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은 정확한 잘 목표를 잡은 것이고 예. 그를 위해서는 다만 차분하게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2004년도에 헌재가 결정했을 때는 네네. 이제 관습헌법상 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네네. 했고 관습법도 헌법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네. 헌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예. 깔끔한 거죠. 네. 헌법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으로 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라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네. 관습헌법이 네.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으려면 헌법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네.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예. 명시적인 규정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렇지는 거죠. 않고요. 네. 제가 좀 다른 생각인데 그게 이미 지난 우리 청와대에서 예. 개헌안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폐기됐지만 예. 관습헌법이라는 것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법 국가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헌재에서 또 관습법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건데 예. 그래서 만약 한다면 지난번 이미 청와대에서 낸 헌법안에는 수도를 뭐 서울에 둔다, 수도를 뭐 세종시로 한다 이게 아니라 헌법에 예. 두는 게 아니라 수도는 법률에 근거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관련 수도와 관련된 법률을 정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필요하다면 지난번 청와대가 낸 헌법 개정안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수도는 헌법 사항이다라는 네, 네. 그 판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한 수도는 헌법 사항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거를 네. 법률에다가 위임하는 거는 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헌법 사항을 법률 사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법률 헌법 사항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헌법에 명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헌법을 통해서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네. 예. 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헌법 예. 판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헌법에 그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법이 헌법에서 다 명문화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미 하위 법령 또는 여러 가지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는 거죠, 헌법엔.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에 낸 헌법안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라는 것을 헌법의 명문안을 그 청와대가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은 법률 사항이 있고 헌법 사항이 있고 시행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위임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나 헌법에 규정해야지 헌법에서 규정 안 하면서 법률에 넘기는 거는 그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네. 것이고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중요한 거 네. 법률에 정해야 될 거는 법률에 정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 법령에 넘길 수 있는 것만 넘기는 거지 법률에 정해야 될 것까지 하위 법령에 넘기면서 대통령님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헌법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이제 자, 예. 잠시 이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